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체육 시간에는 5단원 안전 단원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안전에서도 피가 나는 경우를 배워보았어요. 피가 나는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출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교과서 119쪽에 있는 삐었어요 하는 부분과 120쪽에 있는 뼈가 부러졌어요, 이 두 부분을 한꺼번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뼈가 부러진 것과 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비슷한 증상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119쪽 염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이나 발목을 삔 경험이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저는 공을 잡다가 발목을 삐어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엄마께서 얼음찜질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목이나 발목이 삐었을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깁스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찜질팩을 해주시기도 하죠. 자, 이런 경험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염좌라고 합니다. 염좌. 염좌의 특징, 증상, 그리고 그 대처법을 알고 오늘은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운동 중에 무리한 동작을 해서 발목이나 손목, 손가락, 무릎, 어깨 등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끊어진 것을 염좌라고 합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이어주는 힘줄이 있어요. 이 질긴 힘줄, 요것을 인대라고 하는데, 이 인대가 약간 뭐랄까 좀 끊어지거나 아니면 좀 늘어나거나, 흔히 인대가 놀랐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삐었다, 삐긋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염좌의 증상을 살펴보면요, 다친 부위가 붉어지며 붓기 시작을 합니다. 또 피부 안쪽에 출혈로 병이 들기도 하죠. 또 다친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런 증상을 바로 염좌라고 합니다. 이때 선생님, 요거 염좌인지 아니면 인대가 그냥 늘어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끊어진 것인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인대가 늘어나면 좀 아파요. 아픈데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 통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느껴지면서 인대가 늘어난 그 부분이 퉁퉁 부어오른다. 그렇다면 병원을 꼭 가보셔야 합니다. 라이스 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이스 요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좌가 생겼을 때는 라이스 요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라이스 요법을 익혀서 실생활에서도 실천을 해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스포츠 활동 참여자 10명 중 6명, 57.3%는 1년 내 부상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발목, 무릎, 상반신, 머리, 손이며 주로 염좌, 통증, 철과상, 좌상, 골절 등의 부상들이 많습니다. 근육의 타박상, 관절의 염좌 등 스포츠 활동 중 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상 후 24시간 이내에 라이스 요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상을 당했다면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다리를 다쳤을 경우 목발이나 주변 사람들의 부척을 받아 활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팔을 다쳤다면 다친 팔로 부상당한 팔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저체온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보온포를 사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 직후 바로 냉찜질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손상 부위의 대사 활동을 감소시켜 줍니다. 손상 후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15분 정도 냉찜질을 해줍니다. 젤의 형태나 팩의 형태의 얼음주머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은 흔히 탄력붕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손상 부위의 적절한 압박은 손상 부위의 출혈 및 부종을 감소시켜주고 냉찜질 전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 붕대를 감을 때 주의점은 통증이 있을 정도의 단단함보다 적정 압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상은 부상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손상 부위의 압력을 낮춰주어 붓기를 줄여주게 해줍니다. 동봉된 공기 거상 장치를 활용하거나 옷이나 가방 등 주위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권은 상황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스 요법은 부상 후 추가적인 손상을 줄여주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 치료는 아닙니다. 부상 후 초기에는 라이스 요법을 적용하고 곧바로 가까운 병원에서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스 요법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선생님, 저는 얼음찜질을 2번째 하는데 왜 염자가 발생했을 때는 얼음찜질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얼음찜질을 왜 하는 것일까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얼음찜질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단 다친 부분에 얼음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되어요. 그래서 부어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어디가 삐끗했다거나 삐었다거나 아니면 인대가 파열됐다거나 할 때는 일단 이렇게 부어오르는 걸 막아주는 그런 작용이 필요한데요. 이 부어오르는 걸 막는 것이 바로 얼음찜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삐었다 하면 얼음찜질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염자에 대한 대처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운동 중에 무리한 동작을 해서 발목이나 손목, 손가락, 무릎, 어깨 등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것을 흔히 삐었다, 삐끗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것이 염좌라는 것이죠. 이때는 라이스 요법, 즉 안정을 취하고 난 뒤에 얼음찜질 팩을 하고 어느 정도 붓기가 가라앉으면 압박 붕대를 활용해서 압박을 한 뒤에 이것을 상처를 높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부어오른다거나 아니면 더 많이 아픔이 느껴진다면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되겠죠. 이 요법을 사용하면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게 아니라요. 병원에 지금 당장 갈 수 없을 때는 이런 요법을 사용해서 일단 먼저 붓기를 가라앉힌 다음 그 다음에 병원을 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응급 대처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2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뼈가 부러졌어요 라는 부분이 있네요. 뼈가 부러진 거, 이거를 우리는 골절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나요? 네, 동생이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네, 병문안을 갔다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다리를 높게 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뼈가 부러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깁스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수업을 해보면 더 잘 알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골절의 증상 및 특징 그리고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침착하게 대처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골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넘어지거나 아니면 세게 부딪혀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이랑 방금 전에 했던 염좌는 뼈가 아니라 인대였죠. 인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파열된 것을 바로 염좌라고 했다면,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것을 골절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절이 되면 부러진 뼈가 다른 신체 조직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절 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바로 사용하는 것이 부목이죠. 네, 골절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깁스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병원에 가서 깁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렇게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뼈가 움직여서 다른 신체 부위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 깁스를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부목이라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골절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골절의 증상. 네, 바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긴 뼈가 뚝 하고 부러졌어요. 지금 부러졌습니다. 이럴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골절된 부분을 움직이거나 누르면 통증이 당연히 더 심해집니다. 또 심한 경우는 감각이 없어지거나 근육에 경련이 옵니다. 그렇다면 염좌하고도 연결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뼈가 부러졌는지, 뼈에 금이 갔는지, 인대가 늘어난 건지, 인대가 파열된 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요거 구별할 수 있나요? 어떤 게 염좌고 어떤 게 골절이죠?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심할 경우, 당연히 골절의 경우는 깁스를 해야 되고요. 염좌의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깁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염좌는 이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힘줄이라는 게 있어요. 힘줄. 그래서 손목, 발목, 팔목,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뼈를 연결하는 이런 힘줄이 놀라거나 파열되는 것을 염좌라고 한다고 했죠. 이 염좌는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을 경우는 얼음찜질만 해도 다시 수축이 되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한 염좌나 아니면 골절이 나타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탱탱탱탱 부어오릅니다. 이렇게 부어요. 염좌. 네, 방금 이 부분이 만약에 부러졌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막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 하면은 요 골절됐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찜질팩을 했더니 괜찮아졌어요 하면은 요거는 염좌인 것입니다. 이 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응급처치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깁스를 못하죠. 이래서 부목을 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와 짝을 지어 연습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조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응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골절이 되었어요. 그러면 뼈를 함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환자가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아까 라이스 요법과 조금 비슷하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닫힌 부분, 골절된 부분을 골절 부분에다가 이렇게 부목, 즉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판때기를 골절된 부분에 이렇게 가까운 부분에 고정할 수 있는 긴 것을 사용을 해서 받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 팔이 움직이질 않겠죠. 세 번째는 손바닥을 밑으로 향하게 하고 두 개의 삼각건을 사용해서 골절 부분을 고정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저 삼각건이 없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들 옷 같은 것도 괜찮아요. 가벼운 옷 같은 걸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 뭐 손수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이 판때기가 여러분들의 팔, 손상된 팔, 골절된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팔꿈치를 손을 팔꿈치보다 10cm 정도 높이고 손바닥이 가슴을 향하게 해서 붕대로 끌어올린 후에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각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갑니다. 팔보다 손이 이렇게 팔꿈치보다 조금 더 높이, 여기보다 더 높이 올려서 요걸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리. 넘어지거나 세게 부딪혀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것을 말합니다. 골절되면 부러진 뼈가 다른 신체 조직을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골절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부목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로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주는 영상은 소방서에서 만든 응급처치 영상입니다. 이 응급처치 영상을 보면서 과연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익혀보도록 해요.